저는 평생 환자들 피부만 들여다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진료하고 강의하고 수술실 들어가느라 정작 제 얼굴은 거울로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는지 딸 결혼식 사진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에는 짙은 기미와 검버섯이 내려앉아 있었고 피곤이 켜켜이 쌓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당신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살폈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군요. 그 순간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참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저도 제 얼굴을 조금은 사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피부가 너무 얇아져 있던 겁니다. 레이저 시술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었고 화장품도 자극이 될 만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전 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작고 평범한 방법이 제 얼굴과 마음을 다시 밝히는데 충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현역 피부과 전문의 황은택입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죠. 나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 얼굴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방법들이 오히려 제게는 맞지 않았어요. 레이저 치료도 해보고 고가의 미백 화장품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78세의 얇아진 피부에는 오히려 자극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78세 치고는 꽤 깨끗한 편이죠? 혹시 여러분도 거울 앞에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화장품 회사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을 비법입니다. 소주 한 숟가락과 꿀 한 방울만 있으면 되는데 믿으시겠어요? 사실 저에게는 어머니라는 첫 번째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50대부터 기미와 주근깨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외출하실 때마다 두꺼운 화장을 하시고 그래도 부족해서 모자까지 깊숙이 눌러 쓰셨죠. 은퇴가 나는 이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싫다.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하신 이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피부과 의사인 아들을 두고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어머니와 똑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부과 전문의인 제 얼굴에 기미가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레이저 시술도 몇 번 받아봤지만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고가의 화장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강한 치료들이 오히려 피부에 부담만 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얼굴에 바르시던 모습 말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얼굴에 뭘 바르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살짝 웃으시면서 소주에 꿀 한 방울 타서 발랐었지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이 되나 싶기도 했고 너무 단순한 방법 같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시도해 봤습니다. 소주 한 숟가락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섞었어요. 그리고 화장솜에 적셔서 기미가 있는 부분에 살살 발랐습니다. 처음엔 알코올 냄새 때문에 좀 어색했지만 10분 정도 있다가 미온수로 헹궜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피부가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 기미 부분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주 후에는 확실히 변화가 보였어요.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병원 간호사들도 원장님,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이구나 하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왜 소주와 꿀이 기미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입니다. 소주의 주성분인 에틸알코올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질층이 두껍게 쌓이면 멜라닌 색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어 기미가 더 진해지죠. 소주가 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해서 멜라닌 배출을 도와주는 겁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피부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이는 곧 기미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꿀의 효능은 더욱 놀랍습니다. 꿀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옅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꿀 속의 글루코산이라는 성분은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해요. 부드럽게 죽은 세포들을 제거해서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80세 김영희 씨는 30년 넘게 고민하던 기미 때문에 외출도 꺼리셨는데 이 방법을 2개월간 꾸준히 사용하신 후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확한 사용법과 황금 비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어요. 먼저 황금 비율부터 말씀드릴게요. 소주 15ml에 꿀 23방울이 가장 적절합니다. 소주 한 숟가락 정도가 15ml예요. 사용하는 순서도 중요해요. 첫째, 깨끗하게 세안을 하신 후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세요. 둘째, 소주와 꿀을 섞은 용액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주세요. 셋째, 기미가 있는 부분에 화장솜을 살살 올려놓고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이때 절대로 문지르면 안 됩니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냥 화장솜을 올려놓고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내세요. 72세 박정순 씨는 처음에 15분씩 올려놓으셨다가 피부가 빨갛게 되었어요. 제가 10분으로 줄이라고 했더니 그 후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세요. 사용 빈도도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해요. 피부가 적응되면 일주일에 3번까지 늘려도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세안 후예요. 낮에 하면 알코올 성분 때문에 자외선에 더 민감해질 수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소주와 꿀에 추가로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천연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몬즙입니다. 레몬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각질 제거와 미백 효과가 뛰어나요. 소주 15ml에 꿀 2방울, 그리고 레몬즙 3방울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75세 이순돌 씨는 레몬즙을 추가해서 사용하신 지 한 달 만에 얼굴이 한 톤은 밝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토마토즙이에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즙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와 전분이 들어있어서 미백과 진정 효과가 동시에 있어요. 특히 기미로 인해 염증이 생겼거나 피부가 예민해진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섞어 사용할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재료를 섞지 마세요. 소주와 꿀 외에는 한두 가지 정도만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료를 추가할 때는 반드시 팔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번째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부작용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눈 주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눈과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민감한 부위예요. 알코올 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심한 자극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 주변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할 부위입니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작은 상처라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극심한 아픔과 함께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사용을 피하시라는 겁니다. 알코올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고 태아나 모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평소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은 피부에 발라도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용 중에 따끔거림이나 화끈거림이 느껴지면 즉시 찬물로 헹궈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고 며칠 쉬세요.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처음 사용할 때 소주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60대 이상 분들은 피부가 얇아져 있어서 자극을 더 받기 쉬우니까 사용 시간을 5분으로 줄이는 것이 안전해요. 여름철에는 자외선 노출을 더욱 조심해야 해요. 알코올 성분이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용 다음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 가능하면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78세 피부과 의사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기미 제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주 한 숟가락과 꿀 한 방울,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는 방법이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나요? 거울을 보는 게 두렵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게 꺼려지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기미가 오래되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소주 15ml에 꿀 23방울을 섞어서 화장솜에 적신 후 기미 부위에 10분간 올려두고 미온수로 헹구세요. 일주일에 23회 저녁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사용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가나 입 주변은 피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소주와 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